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패권 경쟁과 그리고 한중 관계와의 어떤 충돌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체결했고 그 이후로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합류를 했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토대로 해서 세계 12분의 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또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해서 1970년대 말 이래로 40년간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확고한 대북한 우위를 점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급속한 공격 신장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그간 한국이 누려왔던 이런 우호적인 풍경들은 모두 사라지고 한반도의 역사가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말까지 500년 동안 한국의 종주국으로서 군림해왔던 중국은 과거의 종주국이 현재 그 국력 신장을 토대로 해서 과거의 종주국이 속감을 대하듯이 고압적으로 한국을 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 한국과의 관계에서 열세에 있었던 북한은 2017년 핵무장 완성을 이후로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에서의 패권자를 자임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대외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매우 기요하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한미동맹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위기는 대외적인 도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부분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정부 자신들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한 위기는 2017년 이래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양립되기 어려운 과도한 친중국, 친북한 편향 정책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에 의한 동맹의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적인 외교 정책과 동맹의 가치를 금전적인 이익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동맹 경시 정책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위기는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70년간 양국 간의 여러 차례의 동맹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들은 대부분 미국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민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범세계적인 군사 전략상의 고려 때문에 또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미국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 사이에 조성된 동맹의 위기가 과거의 일반적인 동맹의 위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국 간에 조성되고 있는 동맹의 위기는 다분히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해서 초래된 위기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이 패권 도전자인 중국을 맞아 본격적인 패권 싸움을 시작한 와중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적인 중국과 거의 항상 뜻을 함께하는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발생한 동맹의 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정책도 위기의 원인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비교적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한국 정부들은 우파 정부건 좌파 정부건 동맹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실제로 시도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친중 정책은 2005년 그러니까 약 15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의해 제기됐던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을 필두로 해서 한국 정부의 친중국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친중국 정책은 한국의 우파 정부에 의해서도 승계가 되어서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인민해방군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으로 절정에 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국 정부의 친중 정책은 현재의 친중 정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한국 정부의 친중 정책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서 대외 관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차원의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중 관계는 본질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대등하고 상호주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국 정부의 친중 정책은 균형 외교의 차원을 크게 이탈해서 친중국 일변도 정책으로 변모되고 있고,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점차 협력의 대상이 아닌 복종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 대북한 제재 해제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문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 화웨이 문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문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대부분의 핵심 현안에서 한국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중국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 외교의 흔적은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중국의 위협이나 정치적인 압박에 의한 불가피한 굴복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발적 복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초기에 중국에 제공한 삼불 약속이라는 3개항의 외교적인 서약은 한국의 국가안보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약속으로서 한국의 핀란드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코로나 사태, 홍콩 사태 등 중국이 관련된 핵심 현안들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 정액에 한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불가피한 비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정부는 좌파 정부건 우파 정부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과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대규모 감축을 강행할 경우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에 반대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강행할 경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를 쉽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쉽게 현실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이나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에 미중 패권 경쟁이 점차 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코앞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미군 기지를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당시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세력군을 가르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종식 후에 한반도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로 인해서 미중 디커플링과 제2의 냉전 시대의 도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중 어느 진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세력 균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거쳐서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연안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2025년까지 이 해역에서 미국 군사력을 완전히 축출하려는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도 이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제1도련선 포스트 아일랜드 라인 이런 제1도련선 전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은 남중국해와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군사력을 축출해야 합니다. 만일에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이 주한미군을 스스로 자진 철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제1도련선의 북쪽 부분을 미국 정부가 스스로 완성해주는 심각한 실책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최악의 경우에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완전히 포기를 하더라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기지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한미 동맹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존하는 한미 동맹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국내 정치로부터 가상된 문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미국과 일본보다 중국과 북한을 선호하는 정부를 선거를 통해서 선택한 결과로서 초래된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좌파 정부의 강력한 친중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60% 이상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고 이러한 비호감도가 계속 증가 추세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인의 호감도 최상위국 1위국으로 부동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절한 시점이 돌아올 때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한미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양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동일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처럼 한국과 미국이 전혀 상이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는 동맹이 원활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에 의해서 파괴되어 온 한미 동맹의 핵심 운영 체계들을 원상복구하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원상 회복되어야 하고 미국의 대한민국 정보 공유도 전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군사협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휴전선 인근 지역의 정찰과 군사훈련 그리고 심리전 활동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고 한국 정부에 의해서 파괴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과 태평양에서의 각종 합동 해상 훈련들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과제인 동맹의 외연 확장 문제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능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함께 행동하는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경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피원조국에서 벗어나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했듯이 안보 분야에서도 일방적인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탈피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공동된 외교 안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는 국가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 홍콩 사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범세계적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각종 합동 해상훈련 참여,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협력 등을 통한 한미동맹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되고 격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창설 중인 쿼드 그룹과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도 한국이 지체 없이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너무나 요원하고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가이익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비정상 궤도를 질주하고 있는 한국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